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이후 이루어진 첫 순방지는 미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오래된 우방으로 위기의 순간을 함께하며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어온 지난 68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함께하며 피해 동맹이라 불리던 한미동맹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군사안보의 전략적 동맹으로 진화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지난 4년을 돌아본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한 행사에 초대했다. And while the enduring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began in war, it has flourished through peace. It's testament, I think, of the extraordinary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we're joined today, as I said, by President Moon. I can't tell you how happy I am he's able to be here. 명예훈장 서훈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Extraordinary heroism and selflessness above and beyond the 최고의 영예로 일컬어지는 의회 명예훈장을 받은 이는 94세의 퇴역 군인 랠프 퍼켓 씨.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퍼켓 씨는 미 8군 레인저 특수부대 중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 두 정상은 함께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으며 퍼켓 씨에게 이해를 표했다. 68년 전의 약속, 한미동맹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각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More than ever before, against this kind of sneak attack.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국의 병력과 물적 지원을 한국에 보낼 것을 의결했고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했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서둘러 자국의 군대를 한국으로 급파. 유엔군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도착했다. 전쟁 발발 6일 만의 일이었다. 전쟁 초반, 미군은 각종 전투에 승리해 전세의 판도를 바꾸고 수많은 목숨을 구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피해도 커져만 갔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혈맹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6.25 때 실제로 미군이 참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이 어려웠을 때 베트남전에서도 우리가 미국을 보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다른 동맹에 비해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실제로 피를 나눈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연인원 약 178만 9천 명으로 연합군의 91.5%에 달하며 이 중 전사 혹은 부상과 실종 등의 피해를 본 미군만 13만 3천 명에 달했다. (1953년 7월 27일) 멈추지 않을 것만 같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유엔군 수석대표인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북한군의 남일 대장이 정전협정에 합의했고 이는 한미 동맹으로까지 이어졌다. 역사적인 한미 공동방위조약의 체결. 8월 8일 오전 10시 정부에서는 한미 양국 간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고 반동체제를 공동하는 한미 공동방위조약의 역사적인 도입.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발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한미 두 나라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간에 어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자동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한 조약으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외적의 전면적 침입을 걱정하지 않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의 민주화 산업화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바탕이 됩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 동맹.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실험 때마다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 한미 연합군이 함께 강력한 무력 시위로 응수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대의 명백한 위반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탄도미사일로 대응 사격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연합 훈련을 통한 철저한 전투 대비 태세로 강도 높은 훈련과 만반의 준비 상태를 갖춘 한미 연합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한미 동맹도 변화해왔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등의 민감한 현안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해온 미국과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합의,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논의 중이다. 한미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게 된다. 2017년 11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Stand by your side for many decades as an unwavering friend and a loyal ally, and you have never had a time where this ally has been more loyal or stood by your side more than right now. 한미 간의 심도 있는 대화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평양 공동선언까지 끌어냈다. 북한과 미국도 싱가포르에서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6.25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약속했다. 이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되는 것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한국 영토 내에 동맹국의 대통령이 와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또 같이 휴전선을 넘어서 되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장면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대선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미 동맹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인사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President Moon and I and our teams have had good meetings addressing our shared agenda. We had a private meeting in which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you're over time." But I enjoyed our meeting so much that it caused us to move everything back.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물론 다양한 외교 현안을 논의한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여러 사안에 합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백악관 최초로
마스크 없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해제는 물론 의료,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군사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여기에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이 고도화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한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을 합의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맺었다. 미국은 우리 군에 55만 명분의 백신을 지원했다. 또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의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플레이어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미국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데려간 겁니다. 소위 말하는 G7, G5 이제 클럽들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자랑스러운 친구로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더 큰 나라로 성장해서 주변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는 글로벌 중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오래된 우방을 넘어 글로벌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한 한미동맹.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온 68년의 약속은 앞으로도 견고히 유지될 것이다.